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노인의 부양 문제는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부양합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2번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거 있죠? 증가하는 건요, 안 좋은 거 다 증가해요. 내향성, 안으로 파고든다. 경직성, 뭔가 새로운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조심성, 너무 조심해서 결정장애도 잃고 느려진다. 의존성, 뭔가 신체적으로도 불편하니까 의존하고 자식이나 배우자 모두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의 경향, 애착심도 증가한다는 거. 아, 그땐 그랬었지.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뭔가를 남기고 가고 싶은 경향이 증가한다는 거. 감소하는 거. 좋은 게 감소한다는 거죠. 독립성이 감소. 뭔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유대감 감소. 적응도 못하고 능동성이 떨어지고 융통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장기 요양보험제도. 전체적으로 돈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나라에서는 20%를 대줍니다. 본인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내죠.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에서 부담한다 이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별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보건 향상, 보건이라는 말을 건강이란 말로 대체하시면 돼요. 건강이 향상되고 뭔가 이 사회보장,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장기 요양 급여의 목적은 뭘까요? 그 불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잖아요. 가사활동, 신체활동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표준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는 표준이 개인별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고시에 표준이라고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개인별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그냥 이용계획서 이렇게만 보세요. 이용계획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 얘기가 나와야 되죠? 본인 부담률 이런 게 나오면 이용계획서고요. 인정서는 등급이 나오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용계획서든 인정서든 수급자가 뭐예요? 그 등급 신청한 사람. 수급자에게 1등급 나왔습니다. 치매 5등급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돈 얘기 나오면 뭐라 그랬죠?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이게 바로 이용 계획서라는 거. 그리고 등급은 인정서. 등급, 그 대상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그리고 서비스 종류 뭘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정서예요. 유효기간 거의 다 2년이죠. 그런데 또 2년 후에 갱신하면 1등급은 4년마다. 2, 3, 4등급은 몇 년마다? 3년마다. 5등급은요, 2년마다 한다는 거.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이라는 거.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요,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이것도 맞고, 대상자의 삶의 질을 증진한다. 불편한 사람을 도와준다. 뭐 다 맞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다 기억하면 어려워요. 신체만 기억하세요. 사람과 사람의 몸이 닿아야 된다. 스킨십이 있으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몸 단장, 식사 돕기, 구강 관리, 이동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이런 거 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몸이 닿아야 돼요. 몸이 닿는 것은 신체다. 신체 지원을 해주는 거다. 개인 활동 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활동 지원은 신체 활동 지원이나 개인 활동 지원 똑같잖아요. 이 활동 지원을 기억하지 마시고 신체냐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거냐. 개인적인 일 도와주는 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랑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대상자가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거 있죠? 병원 예약되어 있어요. 같이 가줄 수 있겠죠. 은행 업무, 그리고 뭐 주민센터나 관공서 가는 거요.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거 뭐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혼자 나가서 물품을 구매하고 약 타가지고 오는 겁니다.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하거든요. 은행 가고 관공서, 이거는 두 개 겹치죠? 대상자랑 같이 가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가거나 일단 집 밖에서 하는 행동들은 개인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근데 이 중에서요, 물품 구매 중에서 여러분 장보기가 그러면은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걸까요? 장보기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보기만 물론 물품 구매긴 한데
식재료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요것만 생활지원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생활지원. 내가 밥 먹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장보기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생활지원 서비스이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물품 구매해 주는 것은 대신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리죠? 장보기는 요양보호사의 생활이다. 가정주부의 생활은 장보기이다. 생활지원 서비스라는 거예요. 정서지원은 말 그대로 정서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벗이 돼줍니다. 상담도 해주고요. 의사소통을 해줘요. 편지 대필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편지 대필이 업무겠어요? 일상생활 지원이겠어요?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서지원, 가사지원 몇 분 이상? 아닙니다. 60분 이하예요. 인지지원 등급 인 6, 그것만 60분 이상이었어요. 치매 대상자는요, 그 행동 변화에 대처해야 됩니다. 일관된 요양보호 아니었죠? 획일화된 요양보호 아니었어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였습니다. 왜? 양치 안 한다 그러면 양치는 어떻게든 시켜요. 그런데 옷 안 갈아입는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해요. 밥 안 먹는다 하면은 그것도 기다렸다 먹였잖아요. 그래서 행동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치매 대상자는 치매 관리 지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킨십이 닿는 건 신체 활동 지원이다. 스킨십은 신체,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물건 사다 주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니까 개인이다, 개인. 그 중에서 장보기만 생활이다, 생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상담을 해줬다. 이건 어떤 서비스냐?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잖아요. 정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뭔가 잘 모르겠으면 다 정서적인 거예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은 어떤 서비스? 개인적인 업무를 봐주니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거. 요양보호 서비스는요, 대상자의 습관, 취향, 기호를 반영해야겠어요. 시설 대상자가 개별화된 식단과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는요. 내가 지금 고혈압 대상자야.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데 나만 저염 저지방 식단을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질이 높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똑같이 그냥 파마해주는데 나 파마약 좀 좋은 거 좀 써주세요. 이거 뭐죠? 이게 바로 질 높은 서비스예요. 커트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개별화입니다. 파마 약만 질 높은 서비스예요. 직무 훈련을 시켜주고 있어. 교육 기회를 주고 있어. 굉장히 질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시설 대상자의 권리, 매트릭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정서적인 학대. 내쫓아버린다 이랬어요. 협박을 일삼았다.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이거 제가 시험본 35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신체적으로 학대한다. 날씨가 추우면은 몸이 너무 고생스럽고 날씨가 더워도 마찬가지죠. 신체적으로 학대된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자식이 80대 노모를 추운데 밖으로 내쫓아서 얼어 죽은 적이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성희롱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 일단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도 되고요. 성희롱이었잖아요. 만약에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당했어. 그럼 뭐죠? 단호하게 일단 하는 거였어요. 단호하게. 부적절하면 일단 단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센터장, 관리 책임자, 위에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보고한다. 보기가 이거 하나가 답이 아니에요.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답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유효기간 지난 영양제를 대상자가 못 버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하고 이거 날짜가 많이 지나서 버리셔야 돼요. 몰래 버리면 안 되고 그 앞에서 당연히 동의를 얻고 버리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한다 하면은요. 왜 거부하는지, 입안에 무슨 혓바늘이 돋았는지, 틀니가 망가졌는지, 상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상황에서 보호자가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까 이 의료용품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저희 센터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움을 해결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대상자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까 남자 요양보호사를 변경해주세요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제가 상의해볼게요. 항상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내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면은 뭐죠?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답입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그쵸? 접촉한 사람은 모두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 치료하는 거예요.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요. 무릎은 굽혀요. 미스코리아 제스처.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만 굽힙니다. 자세를 낮추고 기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힌다. 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지 앞뒤로 벌리든지 낮은 자세로 무릎을 구부리고 결핵 대상자, 결핵 검사를 받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2주에서 한 달
이후에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겸사 결과가 안 나와서요. 요양보호사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업무를 중단한다. 얼마나? 2, 3일간. 노로바이러스 일종의 장염입니다. 이 손으로 음식 만들면 이거 먹은 사람도 걸린다는 거예요. 학대로 피해 입은 노인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쉰다 이거예요. 보호해주고 심상담해주고 침신 치유 프로그램을 해준다는 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다 외우면 여러분 다 틀리니까 쉼터다. 학대 입었어 쉼터에서 쉬게 한다 이거예요. 요양보호사의 대처.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해요. 무조건 성적 불쾌감, 부적절한 성행위, 성행동 하면은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센터장에게 또 보고하죠. 야한 농담, 새치 혀로합니다. 성적인 유포,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다 혀로하는 거예요. 획자리에서 여기 앉아서 술 좀 따라봐 했습니다. 접촉했나요? 말로 했죠? 혀로 했죠? 그러면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과거 섹스는 언제 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라는 거. 성적으로 접촉했을 때만 신체적인 성희롱이에요. 장기 요양요원의 지원센터. 요양요원 대표적인 게 요양보호사고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센터는 어떤 일을 해? 권리침해도 상담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검진도 해준다는 거. 요양보호사의 직업적인 윤리 중요하죠. 국가고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파트에서 세네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계속 공부한다. 기술을 익힌다. 똑같은 말이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업무 중에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요.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죠. 처음에는 요양보호사가 가면은 좀 대상자한테 잘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을인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은 대상자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가 갑이 된 것 같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한다. 치매 말기 대상자예요. 인지지원 서비스 몇 분 해야 된다. 6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어떤 거 해야 되지? 탬버린 치기 해야 될까? 이런 거 다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요. 수영해야 돼요. 왜? 수영은요. 수중 운동이에요. 체중이 부하되지 않겠죠? 그러면 통증이 좀 완화됩니다. 골다공증은요? 골다공증은 체중을 좀 부하해서 근육을 움직여서 이 골밀도를 좀 다지는 걷기가 좋았다. 물론 퇴행성 관절염 환자 걷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영이 더욱 좋다는 거. 베스트한 건 수영이라는 거, 골다공증은 걷기라는 거. 국가고시를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걷기는 어떤 질환에도 다 좋아요. 피부가 건조해 그러면요. 보습제를 바른다. 로션이든 오일이든 발라주세요. 대장암, 여러분 이거 아직도 저자녀 시기가 뭔지 자녀 시기가 뭔지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너무 많죠? 자녀 시기가 뭐예요? 섬유소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 시기, 뭔가 잔반이 남아있다, 찌꺼기가 많다, 섬유소가 많다 이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저 자녀 시기는 뭐야? 저 자녀 시기 먹어서 대장암 걸렸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낫는다.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을 먹어라. 그래서 대자녀 시기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된다. 대자녀 시기. 그럼 저자녀 시기는 뭐야? 이거 먹어서 대장암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채소, 과일 먹죠. 자녀 시기 먹어요. 겨울철 안전 수칙 볼게요. 겨울철 안전 수칙은요. 갑자기 추운데 나가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게 낫다. 새벽이나 밤에 하는 것보다. 실외, 원래는 밖에서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갑자기 추워지면 뇌졸중 올 수 있잖아요. 혈관이 수축하니까. 그리고 폭염에 노출되었다면은요. 시원하게 해야겠죠. 시원한 물을 마신다.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이런 것들.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기피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스키장 못 가겠어요. 이거 스키 타다가 부러질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요. 예전에는 한 1m 높이서도 잘 뛰어다녔거든요. 지금은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편이에요. 노인들은 훨씬 더 하겠죠. 다칠까봐 두려워서 운동을 좀 기피하기도 합니다. 걷는 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면 어렵다는 거.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 혈압이 조절돼도 먹는다.
계속 먹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요, 이전 약 안 먹고 새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미리그램이 더 줄었거나 늘었을 수도 있고, 항상 새로운 약을 먼저 먹는 거. 이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살쪄서 이게 배가 눌리니까 압력 때문에 생기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살 빼야 됩니다. 비만 관리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절박성 요실금, 소변이 마르자마자 화장실 갈 새도 없이 절박하게 나와요. 이거 진짜 곤란하겠죠? 역류성, 가득 차가지고 넘칩니다. 복압성이 많이 나오죠? 살 빼야 된다. 비만 관리한다. 요실금 물 먹나요? 안 먹나요? 물 상관없이 잘 먹어야 돼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 흡연은 나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금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이에요.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뭐 일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에요. 욕창 있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줘요? 체위 변경합니다.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앉아있으면 1시간마다. 노인성 질환,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젊은 사람 설사 하루 이틀 했다고 기절하고 의식 없나요? 노인은 그만큼 약해요.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는 거. 대상자가 변비가 있어. 그러면 똥 매리면 즉시 화장실에 가야 돼요. 여러분, 똥과 오줌 중에 참아서 나쁜 것은 똥입니다. 똥도 골라요. 소변은 조금 참아도 괜찮은 게 방광에 용적이 조금 커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물 안 먹고 섬유소 안 먹으면 생기지만요, 마약성 진통제 먹었을 때 변비가 생깁니다. 저희 엄마가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르핀이라고 해서 그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먹어요. 조그맣게 하늘색으로 요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먹으니까 변비가 엄청 심해지시더라고요.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을 때 변비가 생깁니다. 선망은요, 무조건 급격하게 온다. 빠르게 온다. 갑자기 온다. 스피디하게 온다. 어느 순식간에 온다. 이것입니다. 그냥 서서히 오는 진압력 장애 같은 것은 치매로 연결하시고요. 급성으로 온다. 인지장애나 진압력 장애 증상도 보이고 갑자기 진행되고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잠 잘 못 자요. 밤에 막 자꾸 일어나서 어디 간다고 합니다. 의식에 문제가 있어요. 이 선망은요, 예를 들면은 뭐 전신 마취하고 나서 깨어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망이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치매 환자가 선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급격하게 왔다가 또 완전히 급격하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 증상이 남아있기도 해요. 무릎 연골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무릎 전문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왜? 그 무릎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갑자기 선망이 와요. 그러면 신경정신과로 리퍼해서 뇌검사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맞는 선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수술은 대학병원이 좋긴 하더라고요. 선망에 있는 대상자, 익숙한 것을 가까이에 둔다입니다. 사진, 달력, 시계. 약간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같아요. 급성으로 진행되고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는 거.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말기에는요,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기에는 좀 힘듭니다. 초기에는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장기 기억은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검사 받는다.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 한쪽 눈만 아파도 양쪽 눈을 다 체크한다. 이것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하면 뭐예요? 백내장이죠. 그리고 압력이 있다, 아프다 하면 녹내장이었어요. 노화로 인해서 뇌 분비계 변화. 가장 많이 오는 거 뭐예요? 당뇨죠. 기초 대사율이 감소해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조금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당뇨병, 내분비계 질환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운동 시작한다.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에 운동한다는 거.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요.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혈당에 대비해야 돼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혈당 수치가 300이야 운동한다? 이거 아니죠?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한다. 약 먼저 먹겠죠. 약은 의사 처방에 따라서 먹는다. 당뇨는요, 상처 치유가 굉장히 지연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한 게 당뇨예요. 한마디로 혈관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당뇨는 나중에 그 발에 상처가 있으면 잘라버린다 해서 당뇨 발을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자르다가 안에 괜히 세균이 파고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대상자의 영양관리 시 과일류는요, 하루에 한두 번 먹어라. 그냥 과일 한 번 정도 먹으면 된다. 향신료를 사용하래요. 식초, 후추, 파, 마늘. 왜? 입맛 돋구라고요. 설탕, 뭐 소금 이런 거 많이 넣지 말고 약간 그냥 냄새와 이 향신을 이용해서 입맛을 돋궈라.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 목이 말라서 이 뇌에서 물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노인은 내가 목마른지 몰라요. 나 지금 탈수되기 직전인데 목말라도 목마른지를 모른다. 정말 그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하루 종일 물을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맨날 따라가지고 드시라 그래도 정말 뭐 500ml 드실까 말까였습니다. 목마른지를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목말라서 물을 먹을 정도면 완전히 몸에 진짜 수분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식사 구성원을 이용한 식사 계획의 원칙. 요거 바로 직전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단백질은 매일 먹는다. 이래도 맞아요. 매일 먹는데 하루에 3-4번 먹으래요. 끼니마다 먹으라는 소리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이런 보기가 있어서. 근데 또 다른 보기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걸 또 답을 틀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유는 뭐예요? 밥이죠. 빵이죠. 국수예요. 몇 번 먹어요? 하루 3끼 먹으면은 일단 2에서 4회. 2끼 먹을 수도 있고 밥 2번 먹고 빵 1번 먹을 수도 있으니까 2에서 4회예요. 단백질은 매회 먹는다. 채소류도요. 제일 많이 먹어야 돼요. 한 끼에 2가지 이상 먹으니까 3끼 먹으면 6개 아닙니까? 그쵸? 채소 제일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단백질 먹어라. 밥은 그냥 한 공기 먹어라. 과일은 그냥 하루에 1개, 2개. 유제품 먹어라. 뭐 두유나 우유 먹으면 되겠죠? 하루에 1잔 정도.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하는 예방접종.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죠. 매년 맞는 거는 뭐예요? 인플루엔자 독감이었어요. 그리고 시설, 요양원 가기 전에 맞았으면 좋겠는 거. 면역력 하면은 생기는 거 대상포진. 또 폐렴구균. 그쵸? 대상포진은 뭐예요? 자결감 타는 듯할 자결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 대상포진이에요. 보고 내용이 복잡해 하면은 서면 보고하죠. 상황이 너무 급해 전화로 하죠. 구두 보고합니다.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면은 서면 보고, 급하면은 구두 보고, 뭐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장점이 있다는 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성. 나 그냥 깨끗하게 죽을게. 나 그냥 억지로 심폐소생하지 마, 혈액투석하지 마, 항암제 주지 마, 인공호흡기 억지로 주지 마. 이거예요. 19세 이상 성인이면은 누구나 작성 가능한데 무조건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요. 등록했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내가 이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했다고 연동 안 돼요. 처리는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멈출 수 없는 거. 너무 내가 통증이 심하고 영양분, 물 공급, 단순한 산소 공급 안 주면 그냥 죽는 거. 이거를 안 하면 오히려 죽게씩 만드는 거. 살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밥은 주고요. 단순하게 산소 주고 물은 줍니다. 또 너무 아파서 주는 진통제 정도의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 억지로 이렇게 살리는 거는 안 하겠다. 말기 암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진통제랑 이 먹고 이 마시는 거 정도는 계속 공급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임종 적응 단계. 부분협 우수예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화났죠? 이거 뭐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아시겠죠? 아니야 나 믿을 수 없어. 이거 뭐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타협. 내년에 벚꽃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타협입니다. 말하지 않고 울어요. 우울이죠? 나는 지쳤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예요? 수용해요. 받아들이는 거. 대상자의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뭐 나와야 돼요? 뇌졸중 나와야 돼요. 중. 제가 급해서 저번에 뇌졸증이라고 했다가 또 댓글 엄청 달렸습니다.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고요. 입의 좌우 모양 대칭인지 걸어보세요 해서 비틀거리는지 보면은 이 뇌졸중 전조 왔나 알 수 있어요. 뇌졸중의 증상. 일단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눌해져요. 그렇게 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병원 빨리 가야겠죠? 언어 장애가 옵니다. 몸이 약간 굳는 느낌이 들어요. 걸었을 때 비틀비틀 거려요. 실제로 저희 아빠가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서 서울대병원 응급실 갔었는데 똑바로 걸어보세요 하더라고요. 똑바로 걷네요. 그럼 뇌졸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MRI도 찍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겠죠.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러워 했어. 일단 우선적으로요.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를 바꿨을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바로 직전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어지러워 눕히고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히는 거예요.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생활 한다고 뇌졸중이 악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해주래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급격히 되면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뭐 괜찮다고 합니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요. 신체가 아파요. 마음이 우울하면 몸이 아픕니다. 진짜예요. 두통, 소화불량, 뭔가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어. 이거는 내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나 이제 늙어서 그런가? 우울증일 수 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같다 해서 가성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치매인가? 나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의욕이 없네.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질환은요. 잔뇨량이 증가한다. 오줌을 싸도 깨끗하게 뭔가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남아있는 것 같다. 잔뇨량이 증가한다. 임종에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소변량이 없습니다. 이것을 핍뇨라고 하는데요.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없어요. 어깨나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색 변화를 방지한다. 이건 임종 후죠. 얼굴이 까매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 머리 올려주고요. 조명을 차분하게 한다. 임종. 사람이 죽었을 때는 조명이 차분해져요. 화장실은 무조건 밝습니다. 사후강직 몇 시에 되나요? 2시간에서 4시간. 이 전에 자세 바르게 유지해야 되겠죠? 눈이 안 감겼어. 솜을 적셔요. 그래서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솜을 적셔서 이 눈 위에 올려놓으면 눈이 감겨진다고 해요. 의치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하죠. 사람 죽었는데 의치 거의 안 뺍니다. 그냥 화장하는 경우 많아요. 대상자의 소요 목록을 만든다. 소유물의 목록만 만듭니다. 요양보호사는. 얼굴을 시트로 덮어요? 아니에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어깨까지만 덮어요. 얼굴 덮는 드라마 이거 작가들 공부해야 돼요.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요. 우리가 빼지 않습니다. 원래 의료행위 다 우리 하지 않았죠? 간호사에게 제거도 간호사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제거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되는 질환. 간심신갑부 기억하시죠? 간경화, 복수 찰 수 있으니까. 심부전, 심장이 원활하지가 못해. 매일 체중 측정해야 돼. 물 먹는 거, 붓는 거 조심해야 돼.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됐다 하게 하면은 이게 심부전이었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는 질환, 심부전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한다, 심부전이었죠. 그리고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하면은 뭐죠? 동맥경화증이었습니다. 신장부전,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 할도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증이에요. 부신 기능 저하증. 간경화,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간심신갑부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방광염. 염증은요,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을 배출해야 되니까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라 이겁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은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저도 요즘에 진짜 자는데 숙면 못해요. 자주 깹니다.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나이 먹으면 더하다는 거. 대상자 그래서 어떻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자야 또 일정한 시간에 깹니다. 낮잠은 삼가해야 돼요. 사실 밤에 못 자면 낮에 너무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낮잠 자지 말라고는 하는데 이러면 낮에 뭐 사실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날 저녁에 잘 자겠죠?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너무 자극적인 거 보거나 이러면은 잠이 오히려 안 온다고 하네요. 뇌가 각성돼서. 근데 책 보면 다 잠 오지 않습니까? 저녁에 과식하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밤새 소화시키느냐고 잠이 더 안 온대요.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줄인다. 카페인은 각성시키잖아요. 잠이 더 안 온다는 거. 여러분 시험 기간에 커피 드시면 또 잠 오시죠? 평소에는 안 와. 시험 기간에는 책만 봐도 자. 커피 먹어도 잔다는 거.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너무 괴롭지 않나요?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이제 코 골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잡니다. 코 고는 사람은 정말 잘만 자죠? 얄미워 죽겠어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중요하죠? 진통제. 진통제인데 해열 진통제, 그냥 진통제 타이레놀도 팔아요. 또 뭐 팔아요? 단순한 소화제도 팔잖아요. 해열 진통제, 두통약, 소화제 팔고 있습니다.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철 좀 들어라 C. 철분제는요 흡수가 안 돼서 오렌지 주스, 비타민 C랑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칼슘은요?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철준 들어라이스 이거는 정말 국가고시의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의는 일단 대상자 위주의 회의예요. 사례 회의입니다. 응? 그럼 요양보호사들 이런 직원들이 하는 회의는요? 원래 회의예요. 아시겠죠? 대상자 하면은 사례 회의고요. 요양보호사가 한다 하면은 원래 회의예요. 이 사례 회의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상자의 서비스 질을 뭐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천식, 알레르기 하면은 천식이죠. 꽃가루, 뭐 고양이 털 이것에 알레르기 일으키는 게 천식이에요.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 천식입니다. 과민 반응, 알러지, 나를 자극을 주는 뭐 꽃가루, 고양이 털 이걸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회피요법이 좋다. 기간지가 좁아지죠? 그러면 기간지 확정제 우리가 그 운동하기 30분 전에 하고 또 운동하라고 했어요. 집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찬 공기에 노출됐어요. 차고 건조하죠? 이때 천식, 기침 엄청나게 한다는 거. 천식 대상자, 고양이 목욕시키면 악화된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다 나빠지죠. 폐활량이 감소해요. 숨차죠. 기침 반사 감소. 기침으로 뭐 가래랑 뭐 다 뱉어내고 해야 되는데 기침 제대로 못 뱉으니까 이게 쌓입니다. 그래서 폐렴 생길 수가 있어요. 섬모 운동 감소. 콧구멍에 털 많아가지고 필터링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는 거.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